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이야기를 나누러 왔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김초엽 작가의 양면의 조개껍데기입니다. 김초엽 작가는 포스텍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생화학 석사학위까지 따신 작가님입니다. 이미 여러 편의 SF 단편과 장편을 쓰시기도 했고 글도 너무 잘 쓰셔서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저도 김초엽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다 보니 여러 글을 읽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도 짧게나마 영상 끝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의 조개 껍데기는 2025년 8월에 출간된 작가님의 SF 단편 소설집입니다. 수부다니의 여름휴가, 양면의 조개 껍데기, 진동새와 손편지, 소금물 주파수, 고요와 소란, 달고 미지근한 슬픔, 비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단편 2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수부다니의 여름휴가입니다. 이 책에 가장 처음 수록되어 있는 단편 소설인데요. 피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변형할 수 있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솜솜 피부관리숍이라는 커스텀 인공 피부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된 현이 조금 특이한 요구를 하는 손님 수부다니의 의뢰를 받으며 일어나는 생각들과 상황을 써내려갑니다. 이 수부단이라는 존재는 안드로이드였다가 인간과 사랑에 빠져 인간화 시술을 받고 반인간으로 살다 이별 후 다시 안드로이드가 되어 녹이 슬고 싶다는 욕망을 품은 인물인데요. 이 수부단이라는 인물이 왜 다시 기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 왜 녹이 슬고 싶어 하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며 자기 자신의 욕망 또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단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씩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고양이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나의 욕망 또는 정체성을 이뤄낼 수 있다면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읽은 단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달고 미지근한 슬픔입니다. 세계가 거대한 양자 컴퓨터 속 큐비트 서버로 이주하며 그 속에 구현된 인간이 자신의 육체를 잃고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허무 속에 살아가는데 그 서버 속에서도 몰두를 하며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 중 한 사람인 다나에게 규은이 찾아오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규은으로 인해 다나의 몰두는 깨졌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다는 그 감각을 알고 있고 알아가고 싶기에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하며 살아있다는 감각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돌아보고 내 육체가 존재하지 않고 영혼만이 존재한다면 그건 내가 아닌 걸까 생각해보고 살아있다는 감각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글을 읽다 보면 작가님이 그리는 세계관에 몰입하여 있다가 글을 모두 읽고 나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멍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과 생명들이 다시금 보이게 되고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SF이면서도 다양한 정체성 문제와 자아 탐구 등 현실과 연결되는 부분도 많아서 생각해 볼 거리도 다양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책에 수록되어 있는 소개하지 않은 단편도 모두 즐겁게 읽었는데요. 김초엽 작가님의 글은 정체성 문제와 자아, 다른 차원의 존재, 다중자아, 다양한 소통과 기록의 방식 등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고 작가님의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과학에 대한 전문성까지 더해져 SF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초엽 작가님의 책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방금 떠나온 세계, 지구 끝의 온실, 파견자들, 사이보그가 되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양면의 조개 껍데기까지 총 6권을 읽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인데요.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으시는 거라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그려내는 작가님의 세계관이 정말 아름답고 여운이 오래가는 책이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편 소설은 파견자들, 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모두 읽고 밖에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인지를 다시금 되뇌어 줍니다. 또 김초엽 작가와 김원영 작가가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 이 책도 너무너무 추천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읽은 지가 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장애와 기술이 만나 이루어내는 다양한 발전과 장애인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알게 해준 책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하려고 몇 장 읽어봤는데 다시금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재독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의 에세이 책과 우연들, 이 책도 구매해둔 상태인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도 읽어보려 합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또 소설집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참 읽고 싶은 책은 많고 시간은 부족해서 항상 아쉽습니다. 오늘은 김보영 소설가님이 쓰신 이 책의 추천사의 일부분을 읽으며 영상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김초엽의 세계는 감싸 안는다. 받아들인다. 공감한다. 가장 이해받지 못하고 낯설거나 불합리하거나 쓸모없다 여겨지는 이들이 실제함을 안다. 너는 실제한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도 좋아 라고 속삭인다. 그녀의 수용은 부드러운 감성만이 아니라 단단한 논리와 함께 온다. 온화함만이 아니라 날카로운 탐구와 지적인 성찰과 함께 온다. 그렇기에 이 위로는 공허하지 않으며 실체를 가진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